만약 어떤 관광객이 콜로세움의 기둥에 자기 이름 이니셜을 새기고 있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마 기분이 썩 좋진 않을 거예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계유산에 그런 짓을 하다니 그야말로 모독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렇다면 누군가 맑고 깨끗한 샘물에 침을 뱉는 걸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화산의 분화구를 쓰레기장처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무리 입 밖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강한 혐오감을 느끼게 될 게 분명합니다. 자연을 그렇게 다루는 건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화산의 분화구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은 과학자나 기술자들 사이에서 가끔씩 진지하게 논의되곤 합니다. 게다가 그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진 실험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에티오피아에서 벌어진 위험한 실험. 이번 실험의 목적은 지구 전체가 직면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단순했죠. 만약 사람이 화산 분화구 안에 있는 용암호에 실수로 빠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걸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실험 전에 예상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특수 방호복을 입고 있다면 실험 대상자나 실수한 연구원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용암호 위를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용암에 닿는 순간 곧바로 그 안으로 가라앉고 만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물론 누가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실험을 통해 흐르는 용암의 온도는 약 1000도, 그리고 용암호의 표면조차도 섭씨 600도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 대신 쓰레기를 가득 담은 자루를 80m 높이에서 분화구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르타 알레 화산의 분화구 가장자리였습니다. 이 활화산의 분화구 바닥에는 활동이 잠잠한 시기에도 약 600제곱미터 크기의 용암호가 펼쳐져 있으며 표면 온도는 섭씨 600도에 이릅니다. 마치 지옥 한복판에 있는 귀엽고 작은 호수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묘한 풍경이었습니다. 실험의 전 과정은 영상으로 모두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루가 용암에 닿은 직후에 벌어진 일은 실험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죠. 표면에서 바로 타버릴 거라 생각했지만 자루는 뜨거운 용암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아 버렸던 거예요. 그러자 관찰 중이던 연구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황급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용암호가 갑자기 거세게 끓어오르며 뜨거운 용암의 파편이 수십 미터 위 하늘로 솟구쳤기 때문이죠. 연구자들은 혹시라도 그 치명적인 용암 파편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잠시 후 용암호는 다시 원래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쓰레기 자루는 용암호 표면에 형성된 단단한 층을 뚫고 내려가 내부에 섭씨 1000도에서 1200도에 이르는 초고온 영역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자루 안에 들어있던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죠.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용암 내부의 압력이 순식간에 치솟은 겁니다. 마치 간헐천이 물을 뿜어올리듯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간헐천은 뜨거운 물을 내뿜는 반면 이곳에서는 끓어오른 녹은 암석이 솟구쳐 올랐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 투하된 쓰레기 양은 꽤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쓰레기에 포함되어 있던 플라스틱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유해가스 배출량에도 눈에 띌 만한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만약 연구자들이 이런 현상을 사전에 예상하고 있었다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렇긴 해도 수분이 갑자기 기화하면서 수천 배로 팽창하고 그로 인해 용암 내부에서 위험하고 통제 불가능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도는 미리 예측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용암이라는 건 단순한 균일한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흐르는 통로라든지
밀도나 성분이 제각기 다른 다공성 구조를 지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니까요. 다행히 연구자들은 이 실험을 대규모로 반복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르타 알레 화산에 30kg가 아니라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쓰레기를 던졌더라면 용암이 대량으로 분출되고 맹독성 가스를 포함한 화산성 구름이 뒤따르는 재앙 수준의 분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는 과학자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화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건 의미가 없는 걸까? 먼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티오피아의 실험에서도 드러났듯이 화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건 지금의 기술로는 예측조차 어려운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겨우 30kg의 쓰레기를 분화구에 던졌을 뿐인데도 용암호가 격렬하게 반응했다면 만약 그것이 수톤, 수십 톤, 수백 톤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국지적인 규모로만 봐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단 한 곳의 화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화산 폭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에 있는 1,500개의 활화산 모두에 수천 톤의 쓰레기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면 어떨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운이 좋으면 세계 각지에서 작은 규모의 분산된 화산 폭발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자칫하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구 곳곳에 1,500개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끔찍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한 번이라도 실제 화산 폭발을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공포가 얼마나 실감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화산이 뿜어낸 뜨거운 세례는 지금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새겨져 있죠. 예를 들어 서기 79년 8월 24일에 일어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 마을은 화산재와 화쇄류에 묻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혹은 1883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난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 그때 무려 36,0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폭발 이후 며칠 동안 지구 전체의 대기가 화산재로 뒤덮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정말로 화산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라는 이 전례 없는 방식에 진지하게 뛰어든다고 해봅시다. 그걸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려면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전 세계의 화산들 또는 그 일부까지라도 쓰레기를 운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산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험준한 곳에 있고 차는커녕 도보로도 접근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도로를 깔고 기반시설 전체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수백만 톤의 쓰레기를 나르기 위해서는 수백만 톤에 달하는 연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왜 수백만 톤 같은 단위가 나오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유엔 환경계획 유넵에 따르면 인류는 매년 약 22억 4천만 톤에 달하는 가정용 고형 폐기물을 이 지구에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 약 3분의 1은 처리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들이 전용 처리장에라도 모이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현실은 훨씬 심각합니다. 가장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이나 유독성 폐기물조차도 종종 해저에 버려지고 있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아프리카 해안 국가들을 둘러싸며 떠다니는 버려진 페트병의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쓰레기 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곳곳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쓰레기의 양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34억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쓰레기 에베레스트에 비하면 용암호의 크기 따위는 정말 티도 안 나는 수준입니다. 설령 자기 파괴적인 위험이나 경제적 비용을 전부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엄청난 쓰레기를 전부 태우려면 지구상에 있는 1,500개의 활화산의 용암호와 분화구 전체 용량의 1,000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산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화산이라는 건 애초에 산업용 소각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과 달리 화산의 분화구에서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많은 물질이 완전히 연소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해가스를 걸러내거나 제거하는 장치도 없고 온도나 압력, 남아있는 가스 성분 등을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폐기물 처리 기술.
인류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쓰레기의 누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최대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는 이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본, 미국, EU 국가들 같은 선진국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섭씨 1300도 안팎의 고온으로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수천 개의 소각시설이 가동 중입니다. 게다가 이 시설들은 단순히 쓰레기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나 열 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해가스를 포집하고 걸러내며 소각재는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요. 소각뿐 아니라 최근에는 쓰레기 분리, 재활용, 재사용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은 의류나 포장재로, 종이는 건축자재로, 유리는 다시 유리 제품으로, 금속 조각은 새로운 금속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의 폐기물 처리 전문가들 입장에선 화산이란 결국 대기와 지표를 오염시킬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대한 굴뚝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이런 일방적인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화산이란 지질학, 화학, 물리학 등 자연의 온갖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지구의 실험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화산을 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건 위험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전혀 의미 없는 짓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 공유도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